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진행만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AI 에이전트 시대 때 많이 나오는 프로토콜이죠. A2A 프로토콜, 또 AI 에이전트 허브.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IT센 클로이스의 윤상배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윤 이사님, 그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필드에 이제 나가 보시면 요즘 이제 뭐 신문지상에는 뭐 언론 이런 데는 AI 에이전트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느낌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약간 좀 탐색하는 느낌, 여기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그런 느낌 정도를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시장이 좀 열리겠죠?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좀 뭐 POC 같은 것들이 많이 하겠네요. 뭔가 느낌. POC는 사실 올해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아마도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실제 프로덕트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기업의 모든 분야에 한꺼번에 다 적용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기업에서 이런 분야를 AI 에이전트를 뭔가 한번 해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다라고 어떤 분야일까요? 사실 이게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고객분들도 보통 이게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분야에 상관없이 일단은 고객분들 얘기를 나누고 고객분들 데이터가 준비되면 확인을 하고요. 아, 그래서 데이터가? 맞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걸 찾은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POC라고 성공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소개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IT센 클로이스의 윤상배이고요. 윤상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 다룰 주제는 서두에 나왔지만은 이제 A2A 프로토콜 이용해서 실제 현재 막 시장에 나와 있는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엮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AI 쪽 한 2년 정도 이제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전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였고요. 그럼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누구도 모릅니다. AI 비즈니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3년 뒤가 아니라 1년 뒤가, 그죠? 6개월 뒤도. 맞습니다. 그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근거 없이 말씀드리면 너무 좀 그렇고 이제 가트너에서 보면은 이제 매년 연말 정도에 이제 전략 트렌드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래도 2026년에 어떠한 것들이 이제 트렌드 될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AI 쪽도 그때도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 개였고요. 하나는 에이전트 AI, 또 하나는 이제 보안 쪽이었죠. 두 개였는데 지금 2020년 보시면은 10개 주제 가운데서 거의 뭐 6개? 네. 6개 정도가 이제 AI인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6년에는 확산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아까 10개의 트렌드를 모두 종합해서 그러면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빨간 줄을 쳐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이제 싱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한계가 명확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엮어서 멀티 에이전트를 할 수 있죠. 엮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저기 문장 중에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저 의미는 기업에서는 AI만 있어서 안 되고 뭔가 기존에 있던 레거시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또 연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나왔지만은 그 기업 입장에서 사실 AI 기술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이거든요. 데이터 기존에 있던 이제 정형 비전 데이터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엮어내서 AI로 이제 묶고 이것들을 인터넷 시장에 내놓는 것, 그래서 다른 AI와 연결되는 것, 이게 아마 하이퍼 커넥트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소개하기 전에 멀티 에이전트의 최소 구성 단위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AI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전틱 AI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AI라고 하면은 이제 브레인만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죠. LLM.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게 MCP가 나오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액션까지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단위 객체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는 어떤 단위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된 거죠. 네. 이 단위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일을 하는 에이전트를 이제 묶여서 멀티 에이전트가 된다. 이렇게 일단 컨셉을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왼쪽에 에이전트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닙니까? 멀티 에이전트 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모델 만들 때 만들던 그걸 학습할 때 하는 이제 학습용 어떤 AI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뭔가 이게 인퍼런스하는 그런 이제 엣지 쪽의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 A2A라든지 ADK라든지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 M8N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엮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LLM은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LLM만 시작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레그가 붙고 그 다음에 툴들이 붙고 이게 최소한 이게 에이전틱 AI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묶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의 추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토크아이티스 한 6개월 전만 해도 LLM하고 레그가 메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와, 근데 6개월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모든 프로젝트가 전부 다 레그 그래요,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그는 워낙 이제 일반적인 기술이 돼가지고요. 네,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의 모임,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모듈화하고 통합하고 조율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장이 초기라서요. 저는 이제 이걸 AI 메시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I 에이전트를 새로 엮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AI 메시를 설명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좀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0년 전인가 그때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었죠. 그때 네트워크는 사실상 연구소나 기업 단위로 그냥 정리된 네트워크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연결된 게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넷이었고요. 어떤 이제 연결된 이제 인프라를 제공을 하게 됐고, 이 인프라 위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웹 서비스가 만들어졌었죠. 웹 서비스. 근데 이때 웹 서비스는 이제 인프라는 연결되는 인프라였지만 웹 서비스들은 다 독립된 웹 서비스였죠. 이 서비스 사용을 여기 가고 여기 그렇죠. 가고 이런 식이었었죠. 홈페이지 위주의 맞습니다. 홈페이지. 네. 사실상 연결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 방문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게 소위 말하는 서비스 메시. API가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API 서비스 메시가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과 API가 있고 이 API들을 묶어서 어떤 큰 서비스를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은 사실상 정년까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API 기반의 어떤 인터넷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흐름이고 그러면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예상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웹 서비스가 아니고 AI 에이전트들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올해까지는 그리고 아마 내년 초까지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들이 연결된 건 아니고 각각 독립적인 AI 에이전트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웹 서비스 독립적인 웹 서비스 막 나왔듯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 조직마다 지금 에이전트들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유사한 일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한 단계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건 사실 시간, 비용 이제 그런 이제 사실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이전트 AI들이 연결되는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웹 서비스들이 API로 연결되듯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오케이 그 전에 있는 지금까지는 오픈 API라는 걸 RESTful API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했는데 앞으로 무엇이 될까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A2A입니다. 그러니까 웹 서비스 간에 뭔가
RESTful API가 어떤 표준 규격 네, 맞습니다. 그걸 갖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맞습니다. 걸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네, 맞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돼도 A2A라는 표준 규격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 내가 에이전트를 외부에 배포하면은 쉽게 찾아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웹 서비스, 웹의 발전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가는 건데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AI도? 그래서 저는 이제 A2A 프로토콜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흐름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네네. 이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오케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작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2A는 이제 AI 에이전트들의 통신을 담당하는 이제 그러한 표준이고요. 개방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STful API처럼, 오픈 API처럼. 원래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기부했으니까 사실상 오픈된 네. 어떤 개방형 어떤 산업이든지 밑에 기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네. 이제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컨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2A가 하는 일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전문적 일을 하는 어떤 에이전트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그젠플 이를테면은 여행을 하는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여행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호텔 예약이라든지 뭐 액티비티라든지 가이드 같은 것들 전부 다 하나에서 만들어서 이제 개발해야 됐겠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각각 전문화된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것들을 연결한다고 하면은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을 거고 각각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이제 고도할 수 있을 거니까 훨씬 더 네. 어떤 나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A2A의 기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AI를 이용한 이제 여행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 저것들을 뭐 항공권, 호텔 저런 것들을 내가 다 개발할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괜찮은 진짜 플라이트 에이전트, 호텔 에이전트를 내가 소싱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이트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이전트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인터넷에 배포시켜 놓으면은 트래블 에이전트만 사용이 아니고 다른 여러 영역에 사용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럼 오케이. 이렇게 배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 서비스를 인터넷에 배포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저거를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유저가 있고 화면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 오픈 API를 보면은 이제 API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은 그 앞단에 얘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어떤 서비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앞에 하나 놓이게 될 겁니다. 대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가 발화를 하게 되면은 그 의도를 분석해서 뒤에 이제 적당한 처리해야 될 에이전트 라우팅에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 협력해서 결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이 부분이 AI가 매치로 연결되는 이런 네. 구조가 되겠고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픈 API의 새로운 AI 버전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고요. 현재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쪽 에이전트 이거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구성을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구성이 될 겁니다. 뭐 이쪽에는 이제 LLM 모델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쉽게 개발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뭐 랭체인, 랭그래프 같은 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툴들이 에이전트를 있고. 만드는 디벨롭 킷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액션을 하기 위해서 뭐 사실상 지금 MCP가 이제 표준이 되었죠. MCP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 추론과 행동할 수 있는 단위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에이전트들이 여기 이제 흩어져 있겠죠. 네. 이런 에이전트들을 이제 묶는 게 A2A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왼쪽에 뭐 버텍스 AI 하면 이제 구글 저 클라우드 서비스지 않습니까? AI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네, 버텍스 맞습니다. AI가 그럼 이제 이 왼쪽은 구글의 어떤 그런 모델인가요? 이거는 왼쪽은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네. 어. 이 그림이 ADK. 나타내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에이전트 개발 툴kit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위에는 이제 구글의 어떤 제미나이 모델이 되겠죠. 이 중요한 거는
어떤 LLM을 사용하더라도 관계없이 네. A2A 프로토콜로 오케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미 많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어떤 기술을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오픈AI로 만든 에이전트건 구글에서 만든 에이전트건 아니면 또 다른 서드 파트에서 만든 에이전트건 다들 이렇게 맞습니다. A2A로 다 연결돼서 할 수 있다. 콜라보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이 사실 성공한 이유도 결국 이제 그러한 네. 이제 투명성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 어떻습니까? 것들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 네네. 에이전트 디벨롭 킷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나 저거는 에이전트 디벨롭 킷 갖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에이전트 디벨롭 킷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랭체이나 랭그래프 같은 네. 지금 에이전트들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그런 툴킷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툴킷이고 여기에 나온 건 당연하겠지만은 다른 기술들도 A2A 프로토콜 잘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ADK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더 잘 연동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미 경과가 구축되어 있는 그 인프라 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HPS.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술도 활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에이전트가 어떤 에이전트에 연결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에이전트 카드라는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다른 쓰려고 하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카드를 읽어서 어디에 연결해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저 에이전트 카드가 끝에 보면 아까 에이전트 .json 포맷에 있나 보죠, 저게?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 카드는 제이슨으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굉장히 배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뭐 웰론 그리고 밑에 배포만 해 놓으면은 읽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에이전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에이전트라는 게 단순하게 RPA랑 달라가지고 RPA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쟤는 뭔가 자율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네네. 지가 액션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이 평판이라든지 신뢰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허브하면서 네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 기술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는 기술도 많잖아요. 이 기술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AI들이 연결된 AI 메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어떤 트렌드 하에서 A2A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채택해도 되는 어떤 그런 기술, 네. 그런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구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 한차 뜨거운 이제 컨테이너에서 쿠버네티스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맞습니다. 생태계 표준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A2A도 AI 또 이렇게 또 나가는 거네, 구글이.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K8S처럼 성공하는 어떤 이제 그런 네네. 프로토콜이 이제 돼야 되겠죠. 네. 또 구성된 회사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데이터 쪽 이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AI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업에 출발하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그 이그샘플 코드를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작동하는 데모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 코드 핵심은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자세한 것들을 보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만든 AI 에이전트를 웹에 노출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A2A 뭐 이런 어떤 이제 SDK가 있는 거죠. 네네. 이 밑에 나는 HTTP 핸들러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HTTPS로 서비스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에이전트야. 그게 적은 게 에이전트 카드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네. 이거는 정말 이런 포맷은 기존 웹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포맷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포맷이고요. 네. 이걸 참 잘한 것 같네요. 이걸 완전 생뚱맞게 만들었으면 굉장히 변화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이게 아마 설계를 이제 좋은 설계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존 레거시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엔드포인트 간에 통신하면 네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사실 레이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어떤 에이전트 간에 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 에이전트가 있죠. 네. 이러한 에이전트, 내가 만든 에이전트들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이전트 이제 카드가 되겠죠. 이게 카드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간략하게 보시면은 일단 에이전트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에이전트의 설명,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에이전트 쓰려고 하는 AI 에이전트는 여기에 있는 디스크리션을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에이전트구나라는 걸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LLM이 이 에이전트 카드를 보고서 지금 말씀 추론을 다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URL은 이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연결해라 이제 그런 정보고요. 그리고 버전이 있을 거고 이제 인풋 나는 텍스트를 입력할 거야. 뭐 이를테면은 뭐 비디오 영상이 이미지 될 수 있겠죠. 이런 그렇죠. 것들 아웃풋은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기술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들이 스킬의 정의가 됩니다. 스킬은 당연하겠지만 서비스에 따라서 여기는 하나만 있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거야를 여기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AI 생각이 있는 AI 에이전트로 하면은 이 카드만 보고도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정보를 넘겨야 되는지, 넘어온 정보가 어떤 정보니까 어떻게 출력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이지만 거의 단순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데모를 이해하기 쉽게 먼저 시나리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행을 관리한 어떤 에이전트가 될 거고요. 이제 여행 관련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환율 관리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업이죠. 기업의 어떤 경비 처리하기 에이전트를 좀 세 개를 묶어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두뇌가 되는, 그러니까 일을 할당하는 녀석이 에이전트가 되겠죠. 여기에는 아까 그 에이전트 카드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력을 분석해서 어떤 에이전트로 보내야 될지를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겠죠. 뭐 환율 관련된 뭐 환전 그런 거 비료 같은 것들 하게 되면은 환율 관련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간단한 구성이 뭐 굉장히 간단한 구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나리오, 그래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가게 되고요. 해외 간 직장이고요. 이제 체류 기간 동안에 사용한 이제 비용을 경비 처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제 간 김에 어떤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데모 가기 전에 이를테면 경비 처리 같은 에이전트는 회사의 레거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또 회사의 이제 MCP 툴들을 이용해서 연동이 돼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그 예제로 좀 데모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성 AI 특성상 이게 좀 응답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데모로 이제 좀 대신했습니다.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에이전트 아까 엔드 포인트 있었잖아요. 네. 그 엔드 포인트를 입력을 합니다. 엔드 포인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저기. 가장 먼저 아까 에이전트 카드 있었잖아요. 네네. 에이전트 카드를 자동으로 읽어오는 거죠.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정보가 현재 있는 서비스 에이전트가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좀 플레이를 해서 나머지 에이전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에이전트들, 뭐 커런트 에이전트 그리고 뭐 환급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에이전트들을 환율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환급하는 거 뭐 다. 네, 쭉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의 시나리오입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이니? 라는 걸 지금 물어본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고도 에이전트 카드, 등록된 에이전트 카드를 이용해서 LLM이 추론해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고객에게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여행에 대한 이제 플랜을 세워주면은 이런 이제 플랜에 대한 이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네. 일단 쭉 본 다음에 나중에 좀 이제 자 랩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대화를 입력하게 되면은 별다른 것들 없이 사실 여기에 설정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단지 에이전트만 등록한 거였는데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정말 답을 이제 해주는 거죠. 네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하위 에이전트들은 지금 데모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옆에 이제 주요 뭐 호텔 맛집 같은 것들 그 주요 이제 관광 그렇죠. 명소 같은 데 등록을 하고 뭐 티켓팅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통합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청을 처리하 뭐 이제 거래 날짜인 거죠. 이제 환급 처리하기 위한 거죠. 네. 경비 처리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러한 UI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를 추론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거기에 입력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ERP에 연결해서 이러한 것들 네. 처리가 경비 처리가 잘 끝나는 이제 이러한 구조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래 이런 거를 옛날 방식으로 옛날 레거시하고 하려면 그 뭐 입력 창도 딱 설계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뭐 다 메뉴도 다 만들어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 그냥 일반적 챗GPT 하듯이 그냥 이렇게만 사용자는 그냥 이게 쓰면 되는 거네요, 다. 그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API로 개발할 때 보면은 사실 오픈 API가 공개된 표준이라고 하지만은 스펙들은 다 이제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펙 보면서 타입이 뭐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일을 하는지를 네네. 보고 거기에 UI에 맞춰서 막 이제 그런 작업. 그것도 수정 요청하면 다시 또 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다시 고객에 네. 보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했던 과정들을 이제 LLM이 지금 네. 대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의미를 추론해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 기반의 어떤 이제 에이전트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걸 보니까 앞으로 기업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그 UX나 UI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UI, UX는 이제 여기에 맞지 않는 것들. 다 메뉴 드리븐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메뉴 드리븐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 UI가 맞는 UI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UI, UX가 도래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간단하게 일단 음성도 좀 나올 거고 메뉴 드리븐하고 이런 챗하고 합쳐진 어떤 것들이 나오고 네, 막 이렇게 네.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끝났는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전트를 등록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에이전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찾아야 되고, 또 내가 만든 에이전트를 이제 등록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서 서비스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AI 메시를 위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야 되나? AI 허브에 대해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AI 허브라는 것도 지금은 용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AI 메시하고 AI 허브는 네. 이사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오늘 이 웨비나를 위해서? 그 재미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네, 맞습니다. 재미나한테 뭐 유사한 것들이 있나 네네.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조직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얘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전에 도커죠. 도커에서도 네. 비슷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솔루션을 도커로 이미지로 말로 올려서 그렇죠.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죠. 도커브.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등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커 허브였죠.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만든 서비스를 도커 허브에 등록하고 이미지를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걸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거쳤었죠.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도 동일한 어떤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이사님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네, 오케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A2A도 워낙 이제 초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거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 솔루션이 좀 명확하게 나왔지는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것도 있겠네요. 이 도커브처럼 이제
누가 AI 에이전트 허브가 나온다면 네. 그 에이전트 허브를 누가 주관할 건지 맞습니다. 그 공간을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주도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이제 리스크한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어떤 것들 그렇죠. 악의적인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하다는 걸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리눅스 파운데이션처럼 네, 맞습니다. 어떤 네. 뉴트럴한 뭔가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있을 거고 또 아마도 도커 허브처럼 이제 퍼블릭한 도커 허브가 있지만은 각 기업별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또 이제 프라이빗한 도커 그렇죠. 레지스트는 있었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 AI 허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퍼블릭한 게 있고 또 오케이. 내부적으로 기업 단위 관리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 프라이빗 퍼블릭 같이 갈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백과쟁명처럼 여러 개가 막 우후죽순 나오다가 뭔가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어디로 사람들이 쏠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판명이 날 것 같은데요?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기존 해결했던 그 방식대로 아마 해결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도커 허브를 이해하시는 뭐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대충 이제 아마 감이 올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에이전트 카드가 있었죠. 여기에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에이전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URL을 클릭해야 되는지 보내야 되는지 인풋은 무엇이고 아웃풋은 무엇인지가 정의해서 에이전트 허브에 등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사실 이걸로 기본적으로는 등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쪽에서는 아마 이제 허브에 검색 같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들을 검색하게 되면은 에이전트 카드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서 이제 그걸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거를 카드를 기술적으로는 카드만 다운로드해서 내가 만들 서비스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메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이전트 카드가 저건 이제 어떤 명세표 같은 건데 네, 맞습니다. 저 에이전트의 평판이라든지 신뢰도 같은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할 거고요. 네. 아, 근데 그게 좀 뒤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 오케이. 네, 알았어요. 네, 성질이 네, 급해서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UI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JSON 파일에서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엔드포인트만 올려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카드의 정보를 읽어서 어떤 에이전트다라는 걸 DB에 제작하겠죠 아마.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등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화면은 이거는 상상이긴 한데 아마도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위에 이제 뭐 찾기 위한 어떤 검색창이 있을 거고 뭐 필터링 하기 위한 것들이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카드에 대한 설명, 카드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게 말씀하신 에이전트에 대한 시큐리티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것들은 사실상 이제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관리하는 쪽에서 어떤 그러니까 등록된 기업이라든지 검증된 어떤 체계를 통과한 에이전트들이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 보면 뭐 무디스라든지 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네. 평판해가지고 평점을 매기잖아요. 네, 국가 맞습니다. 국가도 네네. 신인도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것들 이제부터 다 달라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뭔가 에이전트에 관련된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것도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고 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U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데모하고 사실 연관이 되죠. 여기에서 에이전트를 찾은 다음에 그 아까 에이전트 URL만 입력해 주면은 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 통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 허브가 있을 거고요. 에이전트 허브의 주요한 기능들은 그쵸. 이게 유효한 에이전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서비스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찾을 수 있는,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A2A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카드를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그 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A2A 프로토콜로 통신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저는 마이 AI 여행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새로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이 로컬 뭐 토리스트 에이전트 그리고 부킹한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 자체를 저희도 오픈 API 때 그랬잖아요. 엮어서 새로운 API를 만든 다음에 이걸 또 API로 만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외부에 배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POC, 많은 테스트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비스해야지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내년부터는 좀 말아 올려서 하나씩 좀 네. 서비스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에이전트 에코가 결과에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장점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오픈 API와 약간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투 마켓 당연하겠지만은 바퀴를 전부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 각각 전문화된 에이전트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이제 출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게 기업의 생성 AI와 관련된 능력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 API가 나오기 전에도 보면은 이제 각각의 웹 서비스들은 모든 기능을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됐잖아요. 페이먼트 하는 그렇죠. 것들, 날씨 뭐 조회하는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그 조직, 조그만 조직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성장의 속도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네, 망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페이먼트, 물류, 배송까지가 각각 고도화되고 거기서 각각 고도화된 능력들을 집중해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A 서비스의 성능이 크게 이제 네.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을 엮게 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웹 생태계 때 이제 페이팔이라는 그거 나왔잖아요. 국내에서는 잘 안 쓰지만. 아,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AI 에이전트 생태계에도 뭔가 그런 새로운 것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떤 페이먼트 관련돼 가지고. 네, 그러한 비즈니스 내년에 사실 이제 기업들의 핵심 과제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를테면은 우리는 의료 기업이라 뭐 의료 기업인데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API로 잘 만들어 놓게 API 아니죠. AI를 잘 만들게 되면은 병원, 약국, 보험사 같은데 이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시장이 갑자기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 각 도메인 산업별로 이러한 고민들을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AI 내가 만든 AI 에이전트가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만든 에이전트가 뭔가 나한테 어떤 이득을 얘가 돈을 벌어주는 거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평판이라든지 뭐. 이게 저기 사실 이제 메시를 만든 이유가 이거인 거잖아요. 내가 만든 어떤 툴이 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나의 수요만 충족하게 되지만 이게 네트워크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이걸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그러니까 고객은 나 혼자였는데 이걸 외부에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사실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 뭐 API 서비스 성공했던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뭐 GPU 뭐 이머 총장 블랙을 해가지고 뭐 소버린 AI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물론 소버린 우리나라만의 뭔가 경쟁력 있는 LL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AI 에이전트의 어떤 글로벌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새로운.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분야별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들이 뭔가 이런 것에 창의성이 워낙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당연히 그러한 이제 기업들도 이제 소수의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사실은 저희 생각하고 있었죠. 데이터 기반의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들이 자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고객 네.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사실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생성 AI를 또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AI로 말아 올려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AI 허브라는 게 생겨서 저도 올리면 이제 국내가 아니라 언어에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지금 또 좋은 게 예전에는 글로벌 서비스 하려고 하면 언어를 다 번역해 줘야 됐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맞아요. 다구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로 이제 어떤 쿠킹이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환경.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실리 기반의 AI 플랫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에이전트를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같은 네. 것들이 이제 어떤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Q&A 시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IT센 클로이스에 대해서 네네. 어떤 회사인지, 그 어떤 좀 어떤 것을 네네. 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신다면. IT센 클로이드 회사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시작한 거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워크로드를 이제 올리고 싶어하는 많은 고객분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고객분들을 찾아가서 뭐 컨설팅하고, 네. 그리고 구축하고 그 운영하는 것까지의 전반적인 여정을 책임져주는 어떤 이제 그런 책임지는 이제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T센 저희 회사의 어떤 장점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기업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도메인별로 데이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회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계속 나왔지만은 이제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